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소설 혼불을 통해 한국 문학의 한 축을 세운 최명희 작가는 잊혀져가는 존재들을 기록하고 가려진 삶에 귀 기울이는 문학을 남겼는데요. 그 정신을 기리며 오늘의 문학은 어떠한가 질문을 던지는 상이 있죠. 바로 혼불 문학상입니다. 문학은 어떻게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이 질문을 이어가는 작품이 올해 다시 탄생했습니다. 김하나 작가의 4인칭의 아이들인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혼불 문학상이 지켜온 가치와 그 정신을 이어가는 김하나 작가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가님. 네, 혼불 문학상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수상 소감 한 말씀 또 안내해줄 수 없죠. 네. 들어볼까요?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게 아직까지 저는 믿기지가 않고요. 또 책임감이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상을 주신 만큼 앞으로 더욱 열심히 글을 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 혼불 문학상은 워낙 관심이 굉장했고, 총 332편의 작품이 응모가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당당하게 수상을 하게 되신 건데 이렇게 수상까지 할 수 있으리라는 어떤 감이 좀 있으십니까? 보통 이제 감이 좀 있잖아요. 이 작품을 내놓으면서 완성도가 그래도 괜찮은데 작품 주제가 상당히 좀 매력적일 것 같은데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워낙에 장편 소설을 잘 쓰시는 작가분들이 많아서 네네. 저는 수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또 운이 좋으면 본심에 오르겠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정말 아직까지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본심에 올라가면 연락이 가잖아요, 그렇죠? 연락을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어요. 혼불 문학상은 좀 어떻습니까? 혼불 문학상에서는 연락이 오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철저하게 블라인드로 가는군요. 네. 아, 예심부터 본심까지. 그렇게 해서 내 작품이 본심에 올라갔는지 어떠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수상의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네. 얼마나 좀 놀라셨을까? 아니면 얼마나 기쁘셨을까? 좀 감이 안 오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연희문학 창작촌이라고 서울 연희동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날 퇴소하는 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없는 와중에 수상 연락을 받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작품을 이렇게 응모할 때 뭔가 작가님들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작가님은 좀 어떤 것들을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는지 궁금한데요.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어떻게 하면 더욱 진실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이제 수상한 작품이 4인칭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렇죠? 네. 미리 한번 좀 작품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줄거리가 어떤지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인칭의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들의 섬이라는 작은 섬에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내는데요. 네네. 그 섬 안에서 이루어지는 착취나 성폭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서로 만나고 만나서 연대를 하고 치유까지 이르르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를 넘어서 서로 연대해서 능동적으로 삶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의 삶을 그렸군요. 근데 주제 자체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네, 그렇죠.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이제 읽어본 독자들은 좀 뭔가 좀 마음적으로 굉장히 좀 무거운 느낌들을 많이 받았다라는 평들도 많이 하는데 이런 작품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저도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어렸을 때 했었거든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약간 트라우마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악몽을 굉장히 자주 꿨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그래서 특히 작년 겨울쯤부터 계속 그 악몽을 다시 꾸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예.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독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저처럼 악몽을 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소설을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는 이제 위로와 격려. 네. 예, 나도 같은 일을 겪어왔어. 같이 힘을 내보자. 어쩌면 이 4인칭의 그 아이들이 되신 거네요. 하나의 네. 주인공이 되셔서 네. 이제 그 독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멋지게 개선해가고 능동적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네. 그 마음으로 이렇게 작품을 네, 맞습니다. 쓰신 거군요. 예. 자, 그렇다면 사실은 그 아동 성폭력이라는 그런 그 주제는 뭐 사실 꺼내기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뭐 어딘가에서는 흉흉하게 뭐 암암리에 벌어지는 정말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4인칭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4인칭의 시점으로 이 작품을 좀 작성을 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 작품을 또 접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인칭은 있고 3인칭은 있어도 4인칭 작품은 제가 사실 좀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제가 초고를 마쳤을 때까지만 해도 4인칭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예. 저는 그리고 장편 소설을 집필하면 항상 동료 소설가들과 함께 이렇게 비평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 그러다가 어떤 제 동료 소설가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올가 토카르추크 선생님이 말씀하신 4인칭의 개념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4인칭이라는 개념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친구들이 서로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인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설이랑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부터 다시 수정을 시작해서 그래요. 네. 전면 개편을 하셨군요. 네. 그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네. 어찌 보면 그러면 이 4인칭의 아이들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작가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도 아주 딱 맞는 그런 네, 맞습니다. 또 접근 방법이네요. 네네. 결국에는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고 뭐 위로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쓰셨다면은 이 4인칭이 또 그러한 작품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제목이라고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떻게 4인칭의 아이들이라는 제목 참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그 세상에 이 책을 내놓을 때 네.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원래 작가님이 뭐 정해놓은 제목이 아닌 다른 제목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 제목은 좀 어떠셨습니까? 작가님이 쓰신 제목인가요? 출판사와 상의해서 만든 제목인가요?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그대로 나온 것이고요. 그렇군요. 사실 혼불문학상 내기 전에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제목이. 네, 그래서 각자 다른 제목으로 공모전을 제출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목을 바꾸고 수상하게 되어서 저에게는 더 의미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품 속을 들여다보면요. 뭐 꿈도 있고 그다음에 샤머니즘의 개념도 나오고 또 기억의 단절 뭐 이런 그 뭐랄까 비현실적인 이미지들이 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 이런 요소들을 좀 쓰게 된 뭐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세상은 이성과 합리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소설의 힘은 허구와 환상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판타지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작가님도 그런 어떤 막막함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참으로 뭐 이렇게 녹록치 않아서 야 그러면 이거는 나의 세계에서 비현실적으로 한번 좀 풀어보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이 집필을 시작하게 됐고 그것이 이 작품에도 완전히 그 녹아 있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작가님들은 진짜 세상을 창조한다라는 그 뭐랄까 소설가들은 그런 뭐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작가님도 하나의 세계를 좀 창조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풀어나가는 아주 능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품을 쓰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을 들였던 문장이 있거나 또는 뭐 가장 큰 고민을 해서 뭐 한동안은 좀 작품에 뭐 진척이 전혀 없었던 약간 좀 그런 어떤 시기들 또는 뭐 그런 문장들, 그런 뭐 장들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가장 크게 고민을 했던 거는 이제 복수는 이루어졌는데 그 네. 복수에서 소설이 끝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복수 뒤에 아이들이 서로 연대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 장면을 쓰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제 과거의 일도 생각해보고 뭐 여행지에서 봤던 것도 되짚어보고 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오스트리아 여행을 갔을 때 굉장히 한겨울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한겨울 공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막 즐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모습을 보고 아, 대화 없이 저렇게 춤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구나. 저런 춤이라는 몸짓이 어떤 치유의 과정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예. 이제 치유하는 과정에서 춤의 요소를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그 고통을 겪었던 그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네. 그 과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 기억을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고. 네. 근데 작가님은 어떻게든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네. 작품에 임했는데요.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없어야 될 기억인데 사실은. 좀 네네. 어떠셨습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가장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퇴고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혼불문학상은 사실 수많은 작가님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고 또 수상의 영예를 안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작가님에게 이 혼불문학상 수상이라는 것 그리고 혼불문학상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 저희 같은 뭐 일반 어떤 독자들의 이미지와는 아주 크게 좀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떠셨습니까? 사실 글을 쓰면서도 이렇게 계속 내가 소설을 써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왜요? 그래서 저의 큰 가장 고민은 예. 아, 독자들이 과연 나의 글을 원할까? 이 불안함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을 받은 게 당신은 계속해서 글을 써도 된다 하는 네. 증명서처럼 저는 다가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작가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쓰셔서 그래도 네. 본상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뭐 충분하게 인정을 받은 거니까 네. 앞으로 또 많은 작품들이 더 빛을 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상이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또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수상을 또 영예를 안기도 합니다. 그 4인칭의 아이들이 가진 사회적 의미는 과연 또 무엇일까? 이 부분도 한번 조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저의 경험을 글로써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께서도 저는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표현. 했었거든요. 네. 이게 거창하게 뭐 책을 쓴다거나 뭐 네네.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 제 책을 읽고 일기를 써도 좋고 뭐 블로그에 글을 써도 좋고 예.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이런 생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뭔가 표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네. 남들이 확인해주고 네. 이런 과정이 없더라도 네, 그냥 네. 나의 마음을 무언가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네. 그런 작업을 나 혼자만 보더라도 네, 그게 네. 그림이 될 수 있고 글로 네. 될 수 있고 그게 인간에게는 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네. 생각하셔서 이런 의미를 네. 담아주신 것 같은데요. 누군가 굳이 보지 않고 발표하지 않더라도 그런 표현하는 작업을 통해 저는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진을 찍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진을 찍어도 좋고 네. 뭐 산책을 하셔도 좋고 그냥 생각만 하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안고 있는 고통,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을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굉장히 어두운 감정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글로 또는 어떤 작품으로 그것이 설령 나만 못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아,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이런 서사를 갖고 있구나. 네. 아, 이런 사유를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만으로도 네. 상당히 자신에겐 치유가 된다라는 생각 네. 갖고 계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도 좀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좀 스스로 치유받고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많이 보셨나 봐요, 작가님들께서. 사실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예. 이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가 이런 소설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제서야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나도 좀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허허.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이 어떤 표현의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표현의 한 과정인가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좀 네. 아주 훌륭한 또 접근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상을 받는 것도 물론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중요한 일이긴 한데 상을 받은 이후도 상당히 좀 네. 중요하잖아요, 작가님께는. 이 수상을 하면서 좀 느꼈던 다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예. 이 책의 독자가 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다짐이 있다면 저와 비슷한 사람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제 나이대 친구들에 대해서 많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글쓰기에 임하는 우리 작가님의 본연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작가로서 글을 써서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그 다짐은 또 언제부터 시작됐고 또 어떻게 시작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네. 제가 워낙에 글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글쓰기를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편 소설을 쓰고 오. 또 단편 소설을 쓰게 되니까 또 장편 소설도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도 이제 수상의 그 이제 과정을 겪으셨고, 그렇죠? 네. 작품들이 분명히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작가님께서 그러니까 전업 작가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어떤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장편 소설을 쓰려면은 그 일하고 이 작품을 이제 집필하는 것과 시간적인 여유가 이게 병합이 되나요?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서. 사실 제가 회사에서 몰래 쓰고요. 아, 그렇군요. 네. 사장님의 상처를 받겠네요. 네. 네. 이 사실을 알면. 네, 회사에서 몰래 쓰고 이제 예. 집에서 아주 짧게 퇴고를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몰래 쓰고 구상한 거를 좀 메모해뒀다가 네, 네. 집에서 이제 와르르 이렇게 쓰는 네, 네. 또 그런 어떤 과정을 겪었군요. 작품을 쓰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작가님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우리 작가님은 어떤 편이세요? 저도 친구랑 대화하다가 나온 재미있는 주제가 있으면 예. 그걸로 단편 소설을 쓰기도 하고 제가 워낙에 써놓은 단편 소설이 많다 보니까 예. 그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더 예. 확장해서 장편 소설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번 예. 소설도 예전에 썼던 단편 소설을 확장해서 예. 네, 썼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뭐 동료 작가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시는 좀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제가 많은 작가님들을 만나보면 오롯이 작가는 혼자서 또는 뭐 새벽에 밤에 그런 엄청난 고독과 외로움을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글을 쓰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네. 좀 스타일이 다르신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스타일이. 아, 네네. 네. 저는 물론 회사에서도 틈틈이 쓰기도 하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소를 여러 군데로 옮겨서 쓰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 카페에서 몇 시간 있다가 저 네. 카페에서 몇 시간 있다가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
저는 작가, 소설가라면 어느 곳에서도 다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군요. 병원에서 쓴 적도 있고요. 병원에서 그냥 아프지 않은데 그냥 병원에 이렇게 가서 병원 대기할 때 대기할 때. 쓴 적도 있고 공항에서도 꽤 예. 많이 쓰고요. 그렇군요. 네, 호텔에서도 쓰고 그런 편입니다. 또 친구들 보면 아예 일을 1년 휴가를 받고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아니면 정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 아니면 쓰지 예. 않는다 하는 동료 작가들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도 이제 회사에 뭐 이렇게 하나의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일하면서 쓰시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냐면 업무가 상당히 좀 많으면 그 네. 업무에도 집중하기도 좀 쉽지가 네. 않고 그 글도 사실 집중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글 쓰는 게 들키면은 네네. 약간 좀 업무 태반에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네. 네. 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점심을 빨리 먹고 네. 남는 시간에 이제 점심 시간에 끝날 때까지 어떤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 제한이 주는 속도감이 있더라고요. 마감이 선생이다. 네네. 그래서 네. 그때 굉장히 집중이 잘 돼서 주로 그 시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점심 시간에 쓰시는군요. 네네. 저는 이제 근무하다가 몰래 창고 가서 이렇게 쓰시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원래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시는 사장님이 이렇게 네,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김하나 씨 그 정직 3개월 막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다 이해해 주시는군요. 네, 이해해 훌륭한 주십니다. 사장님을 만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그 작품을 쓰면 그 누가 이렇게 가장 먼저 봐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동료 소설가들이 가장 먼저 봐주시고 그래요? 굉장히 날카롭게 비평을 해주시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데 그런 날카로운 비평이 뭐 사실 필요하겠지만 네. 굉장히 아프게 올 때도 있잖아요. 약간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런 경우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다가 너무 상처받아서 안 써버려요.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날카로워서. 네. 그렇군요. 그게 소설가가 그래도 감내해야 되는 네. 또 하나의 과정인가 봐요. 네. 그걸 뛰어넘어야 네. 큰 작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쓰기가 힘들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 글 계속 쓸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는 언제였는지 그걸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알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독자가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가장 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읽어도 내가 읽을 테니까 써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항상 힘들 때마다 그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정말 최일선의 그리고 네. 최후의 독자이신 네.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한 사람을 지켜내는 그런 용기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네네. 네. 그 작가로서 등단을 꿈꾸거나 그리고 또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우리 작가님은 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글쓰기가 즐거우시다면 예. 등단 여부에 상관없이 저는 그분들이 소설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므로 계속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등단을 목적으로 쓰지 말고 네. 나를 표현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네. 쓰다 보면 언젠가는 또 큰 작가가 되기도 하고 네, 네. 그러하니까 네. 작가님도 그러면 처음에 글 쓸 때는 등단의 목표는 아니었나 봐요. 네, 저는 순전히 즐거움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쓰면서 어떤 사회적인 이야기도 써야겠다 하는 예. 책임감이 그 이후에 생긴 것이지 그렇군요. 처음은 즐거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처음에 쓰셨을 때 어쨌든 내가 썼으니까 누군가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작가로서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네네, 맞죠. 그러면 이거를 뭐 내가 책으로 당장은 만들 수 없으니까 뭐 인터넷에 올리거나 뭐 이러한 어떤 뭐 SNS를 활용하거나 네. 뭐 요즘에는 이런 뭐 네. 과정들이 너무나 뭐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작가님은 처음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좀 세상에 알리는 노력들을 해봤어요? 당시에 아주 작은 웹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웹진에 투고를 해서 독자
것들이 아주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게시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차츰 점점 성장해 나가는 네. 예, 우리 김하나 작가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마음껏 표현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글 나도 한번 써볼까라는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막 엄청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글을 쓴다라는 게 그러니까 네. 일반 어떤 그 글을 쓰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이건 제 자신이 세운 기준이기도 한데요. 네. 저는 하루에 5줄만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 사람이거든요. 길게 안 써도 돼요? 네. 어. 하루에 5줄도 굉장히 괜찮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글쓰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는 거는 어떤 대단한 것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막 멋진만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막 감성적이어갈 예. 거, 막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그게 아니고 그날 생각나는 아주 일상적인 거라도 상관없이 예. 5줄만 쓰시면 아주 쉽게 글쓰기를 시작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게 매일매일 쌓이면 소설의 주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네. 글쓰기에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뭐 아이디어를 거기다 더 보태자면 네. 오늘 하루 뭐 누군가는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만난 사람과의 뭐 인상이 깊다면 그 사람 이름으로 행시를 쓰는 것도 글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한 3줄 나올 거고. 네네. 그렇게 해서 좀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하나 둘씩 써내려가는 것도 네. 좀 좋은 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 4인칭의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보통 작가님께서는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한 영감을 좀 어떻게 얻으시는 편이세요? 자신의 내면에 대한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과정들이 좀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은 아무래도 저 자신이고요. 저의 과거고요. 네. 또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썼던 작품들이거든요. 예. 네.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산책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예. 하는 식으로 영감을 찾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무슨 작품이든지 어떤 작품이든지 자신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자신을 크게 만드는 과정이 그런 훈련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토대로 다음 작품도 또 멋지게 탄생이 할 것 같은데요. 차기작도 분명히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예고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쓰고 싶거든요. 예. 제가 아니 에르노 소설가님 소설을 요즘 다시 읽고 있는데 예.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소설가분이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 역시 그런 소설을 이제 11월 말에 오, 집필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혹시 뭐 간단한 줄거리 한번 뭐 이게 스포일러가 안 될 정도만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예. 거기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굉장히 어떤 자유로운 문화도 접하고 네. 재밌는 곳도 많이 가봤어서 오, 그래요? 그때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네. 소설로서 표현해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굉장히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상당히 좀 아주 무거운 주제를 네. 가지고 썼던 작품인데 네. 방금 말씀하신 작품은 약간 좀 말랑말랑한 네. 그런 좀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서. 그러면 네. 뭐 다양성, 나의 변신 이런 것도 네. 꽤 해야 되는 게 뭐 작가로서의 또, 네. 또 사명이고 역할이고 숙제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수상작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갈 텐데요. 그 우리 작가 김하나와 또 작품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이 좀 어떻게 기억을 했으면 좋을지 또 바람이 있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네. 열심히 쓰려고 고군분투하는 작가로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펼치고 네.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노력을 좀 알아주세요. 하는 마음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자신의 이야기를 좀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상처가 계속 커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또 마지막 격려의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인내심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네. 언젠가 표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조급해하지 않고 네. 예, 기다리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네. 예, 누군가 알아줍니다. 네. 예, 그 메시지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인칭이라는 이 새로운 시점으로 고통을 말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 김하나 작가님과 함께했는데요. 앞으로도 문학을 통해서 세상에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